탄생에 이어 인간 유전자 배열의 신비를 벗기는 지노움 지도까지 세계는 지금 인간의 수명 연장과 불치병 치료에 목적을 둔 생명공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공학의 한 분야로 식물을 이용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식물 복제의 경우 미래 식량과 의료 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대두되며 산업화 경쟁 또한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데 최근 지역의 생명공학 벤처 비트로시스가 산삼 복제에 성공하면서 바야흐로 신비와 병약, 산삼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됐다. 인삼의 고장으로 유명한 풍기, 폐교가 된 이곳 창락초등학교는 지난 2002년 생명공학 벤처 비트로시스로 부활, 본격적인 식물 복제 사업에 나서고 있다. 비트로시스는 식물의 조직이나 세포 배양을 통해 화훼 품종 개량과 대량 생산에서부터 건강 관련 식품이나 의료 물질의 개발까지 산업적으로 식물을 다양하게 활용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데 그 뜻이 있다. 비트로시스의 첫 사업 아이템이 바로 산삼이다. 깊은 골짜기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몇십 년 세월 산의 전기를 품어온 산삼. 그 영험한 약효까지 재현하기 위해 비트로시스는 본디 그 자라던 토양을 분석해 똑같은 영양소를 첨가한 배양액을 만드는 데서부터 복제를 시작한다. 복제는 산삼 중에서도 특히 성분이 뛰어난 산삼을 시료로 사용하며 조직을 마이크로 단위의 세포로 분쇄, 원래 그 산삼에서 그 양을 1000배쯤 늘리는 게 1차 순서다. 배양 중간에 뿌리를 잘라 다시 양을 늘리는 계대 배양을 거쳐 산삼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해진 실뿌리 산삼은 배양액이 담긴 플라스크로 옮겨진다. 이 모든 작업은 무균실에서 진행, 반드시 철저한 소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다음 안배양실로 옮겨진 실뿌리 산삼은 이곳에서 일정 기간을 지내는 동안 뿌리로서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통 속에서 일체의 잡균의 침입 없이 순수하게 키워내는 것이 비트로시스 배양실이다. 농약 사용이 많은 우리 인삼의 경우 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무공해 복제 산삼으로 남아 우리 삶의 명성을 제대로 알리고 세계 3시장을 석권하자는 게 비트로시스 산삼 사업의 전략이라겠다. 저희가 실험적으로 분석해봐도 우리나라의 삶이 외국 삶보다 훨씬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삼을 복제를 함으로 해가지고 1차적인 목표는 우리나라의 삶이 외국보다 훨씬 좋다 하는 것 같다가 세계의 그 우수성을 알리고 그 다음에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제품을 외국에 수출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도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그 산삼이 어떤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되게 모자리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이 되게 높다 보니까 일반 대중이 접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많은 양은 생산 못하지만도 이렇게 산삼을 대량을 배양함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랬다가 산삼을 갖다가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다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될 수 않겠나. 그래서 몇십 년 약효를 고스란히 간직한 산삼을 그것도 한꺼번에 대량으로 복제해 기존의 다른 식물 복제 기업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비트로시스다. 비트로시스의 성분 분석실에서는 매일 복제된 산삼의 성분을 분석하는 작업이 되풀이되고 있다. 산삼을 증류해 주된 성분이 사포닌을 추출, 재료가 됐던 원래 산삼과 비교한 결과 약효에 있어 산삼과 이미 다름이 없다는 결론을 얻어낸 비트로시스다. 뿐만 아니라 농약이나 중금속 검사에 있어서도 일절 하자가 있을 수 없는 복제 산삼이다. 복제 산삼은 식약청 및 미국 FDA의 허가를 가뿐히 통과해 식용으로서 안전성을 입증받았고
독성 실험 결과 무독성이 판명돼 화장품 원료로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로써 비트로시스는 까다로운 유럽 수출 시장으로의 진출 준비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모두 끝마쳐 놓은 셈이다. 과학기술분석센터의 시험 성적서가 말해주듯 복제산삼은 약효로나 무공해로나 미국과 중국을 압도해 산업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경우 앞으로 우리 산삼 및 인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조직을 배양하는 거하고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조직을 분쇄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생산성이 되게 낮습니다. 보통 생산성이 10배 그런 단위로 되어 있고요. 조직을 분쇄해서 분쇄되는 아주 작은 조각이죠. 그러니까 세포 덩어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생산성이 보통 기존의 조직 배양하는 방법보다 한 1000배 이상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처럼 조직을 분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어떤 경쟁력은 저희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비트로시스의 복제 과정 하나하나에 총지휘자 손성호 대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손 대표는 산림청 임업연구원 출신으로 식물 복제 분야에 있어 최고 권위자다. 연구원 시절 그냥 사장되는 연구 결과물들이 안타까워 직접 사업에 나선 그는 비로소 기업을 한다는 게 살아남는다는 게 뭔지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기술 집약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생명공학 산업의 경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도 도태되고 마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비트로시스 손 대표 경우 20여 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영역부터 개척 중이다. 그래서 그들의 산삼 복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회사를 시작해서 1년, 2년 안에 돈을 번다는 생각이 없으면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자본금 30으로 좀 시작하면서 그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은 사실은 큰 어려움 없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서도 보면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른 사회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각도 이거 해가지고 1년 후에 사업화가 되겠느냐 어떤 그런 쪽으로 단기적인 걸 조금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게 보면은 저희가 일하는 데 제일 어려운 점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처음에는 되게 조급한 마음도 많이 먹었는데 어차피 저희들은 지금은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마라톤 같으면은 풀코스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하나씩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은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벤처라든지 벤처 회사를 하는 사람 똑같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그걸 극복해 나가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삼과 더불어 비트로시스가 복제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건 화훼 분야다. 거베라와 호접란은 인공교배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 중이고 백합은 종구를 대량 생산, 납품 준비를 마친 상태다. 형광등열을 바람으로 식혀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최첨단 배양실에서는 비트로시스의 바람이 소록소록 자라고 있다. 그건 국제신품종 보호협약을 앞두고 로열티 지불로 허리가 휠 농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품종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산삼의 경우도 잎과 뿌리를 완전 복제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농민들에게 산삼 종자와 함께 지역만의 경쟁력 있는 인삼을 개발 보급한다면 풍기는 인삼의 고장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하게 될 터이다. 비트로시스는 농민들의 짐을 더는 데서 나아가 지자체와 함께 국제적인 화훼단지를 조성할 작정이다. 비트로시스는 백합 종구를 바이러스 감염 없이 빠르게 생산할 수 있어 지역 농가와 연계해 본격적으로 생산 체제에 들어간다면 종구 생산비가 높은 네덜란드 같은 화훼 선진국에 역수출이 가능하다.
비트로시스와 풍기가 함께 화훼 육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게 더 이상 꿈이 아닌 것이다. 오리엔탈 백합 같은 경우는 조직 배양에서 생산했는 걸 갖다가 포장해서 2년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 같은 게 감염이 되면은 최종 산물 자체를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낸 거는 생물 반응기 속에서 약 한 1년 정도 배양한 상태가 나오면은 그 해에 곧바로 꽃이 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합구 자체 내에 바이러스가 전혀 없는 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화란에서는 후진국에 생산하는 것보다 저희가 생산하는 퀄리티가 훨씬 높다. 이제 그런 걸 인정해주고 아마 저희하고 컨택하는 것 같습니다. 화훼는 물론 산삼복제에 있어 분쇄된 마이크로 단위의 세포를 조직으로 키워내 대량 생산으로 이끌기까지엔 무엇보다 비트로시스표 생물 반응기의 역할이 크다 하겠다. 실뿌리가 제법 뿌리로서 모양을 갖추면 플라스크 용기에서 소형 생물 반응기로 다시 이동. 그렇게 배양한 산삼 중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산삼을 선별해 생산에 들어가는 게 비트로시스 복제의 2차 과정이다. 지금까지 산삼을 비롯한 식물 복제가 실험실 연구 발표에 그쳐온 건 그만큼 대량 생산으로의 연결이 까다로워서다. 유전자를 배합하는 기초 기술을 갖추고도 결국 산업화로 잇기 위한 생물 엔지니어링이 그동안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인데. 비트로시스는 손 대표가 생명공학 외 엔지니어 분야를 따로 전공해 생물 반응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다. 500리터 소규모 생물 반응기를 시작으로 수년 동안 문제점 보완을 거쳐 오늘날 20톤 규모의 공기부양식 자동화 생물 반응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이야말로 식물 복제 사업이나 바이오 벤처의 난립 가운데서도 비트로시스가 누구보다 빨리 복제 산삼의 성공을 이뤄낸 저력일 터이다. 생물 중에서 식물 같은 복제하는 그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그게 사업화로 선진국에서도 잘 모시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식물을 대량 복제할 수 있는 어떤 생물 반응기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 회사는 자체 기술로 그 식물을 대량으로 키울 수 있는 공기부양식 생물 반응기를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견으로는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어떤 경쟁력 없이 저희가 선두로 나갈 수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이면 상품으로 출시돼 신비의 명약 산삼을 의약품이나 식품의 첨가물로 기존보다 한층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비트로시스는 20톤 규모의 생물 반응기 8대를 모두 가동해 첫 출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해 배양액을 만들고 스팀을 이용한 온도 조절에 깨끗하게 걸러진 공기 공급까지 생물 반응기 속 환경을 최고 상태로 조절할 줄 아는 체계적인 노하우를 갖춘 비트로시스. 미생물에서 의료용 단백질까지 얼마든지 시도가 가능한 비트로시스다. 시작 첫 해 100억 원 매출을 예고하는 비트로시스의 가능성은 그야말로 무궁무진이다. 최근에 가장 고부가 산업으로 자리 잡는 게 의료용 단백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생물을 대량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 저희들이 앞으로 의료용 단백질 분야를 갖다 할 수 있는 쪽으로 변환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부가치는 되게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의료용 단백질 중에 빈혈 치료제로 쓰는 EPO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1g에 세계 시장가가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좋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비록 작은 벤처에 불과하지만 고급 두뇌와 지식을 활용해 그 자산 가치가 삼성그룹 전체를 능가하는 바이오 기업 암젠의 경우처럼 비트로시스는 자신 있다. 식물 복제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향해 지역의 동양대학교와 함께 생물 산업을 추진하는 비트로시스는
세계 속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머지않아 암젠마저 뛰어넘는 세계 굴지의 바이오 기업을 바로 지역에서도 만나게 될 것이다. 바이오 메카 풍기에서 세계적 기업 비트로시스를 말이다.